이제 두 번째 픽6 경기 애틀랜타 펠컨스와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예상외로 26대9 펠컨스가 압승을 거뒀어요. 이거 정말 이번 주의 대표적인 업셋 중에 하나죠. 최대의 이변. 7승 1패 팀을 1승 7패 팀이 이긴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이날은 양 팀의 스타 스킬 포지션 플레이어들이 부상에서 다 복귀해서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애틀랜타 같은 경우에는 발목 부상을 당했던 맷 라이언이 돌아왔고, 그렇죠. 세인츠 같은 경우에는 뭐 드루 브리스가 그 전주에 복귀했지만 이번 주에는 이제 알빈 카메라도 돌아왔고, 네. 타이드엔드 제레드 쿡까지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누가 빠졌다 이런 핑계 여지는 일단 없는 경기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두 팀 다 바이였거든요. 음. 바이 위크를 거쳐서 나온 두 팀의 분위기는 상당히 달랐다. 음.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조금 이제 성적이 좋은 팀과 안 좋은 팀으로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팀들이 그 팀의 분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든 게 좀 누가 또 정신력으로 무장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은 안 좋지만 상당히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는 팀이 있고 성적은 좋은데 오히려 정신적으로 좀 해이해져서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펼치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게 만나면 업셋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게 딱 그런 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인츠가 아주 뭐 그 정신력이 해이해졌다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죠. 그런 것도 있는데 애틀란타가 이날 좀 올 시즌 다른 때와 좀 극단적으로 달랐다. 정신 무장이 달랐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보면 특히 이제 지구 라이벌전 경기에서는 이미 이번 시즌 포기한 것 같은 팀이 갈 길 바쁜 플레이오프 컨텐더한테 스포일러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딱 그런 게 아닌가.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날 보면 팔콘스가 사실 올 시즌 유난히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패스러시거든요. 패스러시가 올 시즌 8경기 치르면서 색이 7개밖에 안 돼요. 8경기에서 7개. 네. 그래서 리그 꼴찌였거든요. 이날만 색을 6개를 했어요. 근데 그 색을 6개를 한 것도 뭐 엄청나게 블리츠를 하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디펜시브 라인맨 4명, 심지어는 3맨 러시로도 드루 브리스를 색을 하더라. 근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놀라웠고, 특히 이번 시즌 전에 4년간 장기 계약을 하면서 이제 6,800만 불 대박을 터뜨렸던 디펜시브 태클 그레이디 제렛, 이 선수가 올 시즌 이 경기 전까지 색 3개로 상당히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이날만 색 2.5개 그리고 쿼터백 킷 5개로 뭐 브리스를 상당히 괴롭혔죠. 그리고 이 선수가 잘 되면서 다른 선수들까지 뭐 전반적으로 다 패스러시가 잘 됐는데 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잘 된 경기였다. 근데 이제 그 패스러시가 하나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일단 세인츠가 이날 알빈 카메라가 복귀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알빈 카메라,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그 공백일 때 그 자리를 채워줬던 라테이비어스 머리, 이 두 선수를 팔콘스가 이날 합쳐서 36야드를 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날은 패스러시도 잘하고 러싱 공격도 잘 막았다. 근데 이런 거죠. 알빈 카메라나 라테이비어스 머리를 퍼스트 다운, 세컨드 다운에서 막아버리니까 이제 서드 다운이 세인츠 입장에서 사실 서드 앤 롱 상황이 상당히 많게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 갔을 때 그 드루 브리스가 의외로 너무 마이클 토마스에게 집중적으로 가더라. 패스가 편중되더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어쨌든 뭐 마이클 토마스한테 그 공격이 잘 되긴 하다가 이게 편중되다 보니까 리시버 그 코너백들이 토마스까지도 어느 정도 봉쇄를 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패싱, 러싱이 다 봉쇄가 되고 패스 러시까지 들어오니까 세인츠가 전반적으로 공격이 상당히 좀 안 되더라. 네. 그래서 이날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뭐냐면, 서드 다운에서 세인츠가 진짜 평소 세인츠답지 않게 12번의 서드 다운에서 성공 3개, 25%였거든요. 그리고 포스 다운에서는 3개를 시도해서 하나도 성공을 못했어요. 서드 다운과 포스 다운을 합쳐서 20% 성공률. 그러니까 평소 세인츠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고, 그렇지. 반면에 본인들은 이렇게 공격이 안 되는데 세인츠가 이날은 페널티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페널티가 어떤 페널티였냐? 그 상대방이 서드 다운이나 포스 다운에서 공격을 연장시켜주는 페널티. 이것만 4개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서드 다운이나 포스 다운에서 3개밖에 성공을 못 시켰는데 본인들 페널티로 상대방을 공격을 4번이나 연장시켜줬다. 페널티가 12개였고. 네. 그러니까 이것들은 사실은 턴오버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냥 공격권을 다시 갱신시켜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까지 세인츠가 이날 그 경기력이 안 좋았고, 이게 모든 것이 다 막히면서 정말 세인츠답지 않게 이날 터치다운을 하나도 못 하더라. 그래서 정말 그 세인츠 입장에서는 이도 저도 안 된, 네. 뭐 올 시즌 아마 좀 최악의 경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결국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지구 라이벌이라는 건 정말 이
현재의 전력 음. 그리고 현재의 성적 뭐 이런 것과는 별개로 그 경기에서만 나오는 그 특유의 바이브가 있다. 그렇죠. 한일전 같은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내가 다 줘도 얘한테는 이긴다. 그런 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는. 맞아요. 그래서 지면 돌아오지 마. 약간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구 라이벌인데 이 지구 라이벌이 성적이 상당히 좋다. 그러면 얘네한테 우리가 스포일러는 돼야지. 이런 생각이 고춧가루 있어요. 좀 뿌려야지.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팔콘스가 어쨌든 진짜 그런 무장을 하고 나온 것도 있고 또 그 전에 어쨌든 바이위크 들어가기 전에 워낙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키커도 잘리고 댄 퀸 감독 해임설이 막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다음에 구단주 아서 블랭크도 뭐 고려해 보겠다는 이런 네.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팀 전체적으로 상당히 위기감을 느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날은 한 주 쉬고 나면서 완전히 이제 무장을 하고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쿼터백 맷 라이언 같은 경우도 발목 부상이 아직 완쾌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나와서 부상 투혼을 하면서 본인이 뛰기도 잘 뛰었어요. 네. 그리고 팔콘스가 러싱 공격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올해. 근데 경기당 68야드 정도는 이제 리그 최하위권인데 이날은 143야드를 뛰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세인츠 코너백 마션 레티모가 이날 경기 중간에 이제 패스 그 부상으로 나가면서 팔콘스 리시버들이 그거를 10분 활용해서 패싱 공격도 잘했더라. 그래서 이 공수 전반적으로 봤을 때 팔콘스가 전반적으로 다 압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뭐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키커가 잘렸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해주셨는데 맷 브라이트 선수가 잘리고 구영애 선수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를 하게 됐고 이 경기가 이제 구영애 선수의 펠컨스 데뷔전이었어요. 팔콘스 데뷔전이었죠. 그래서 그 상당히 주목해서 봤고 한 킥 할 때만 상당히 이제 좀 나름 이렇게 긴장하고 봤는데 이날 완벽했죠. 맞아요. 6번의 킥 기회. 그러니까 필드골 4개, 4번? PAT 2개가 있었는데 다 성공시켰죠.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48야드짜리 필드골도 있었는데 네. 다 성공시키더라. 물론 조금 아슬아슬한 것도 있긴 했어요. 그런데 다 넣었고 중요한 거는 그 거리가 충분히 여유 있게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해서 조금 자신감이 쌓이면 충분히 그 어쨌든 거리는 나오겠더라. 네. 그래서 정확도만 긴장하지 않아서 정확도만 잘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비거리는 나오더라.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었죠. 그런 부분은 또 이제 경기를 계속 치르다 보면 그렇죠. 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날은 어쨌든 보면은 팔콘스가 좀 여유 있게 이긴 경기였고 이게 심적으로 경기 어떤 승패에 영향을 미칠 만한 킥은 없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좀 편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행이었다고 그렇죠. 생각을 했거든요. 데뷔전에서 그런 게 낫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어쨌든 자신감을 쌓아가고 앞으로 어쨌든 이런 계속 이제 킥을 계속 성공시켜가면서 팀 입장에서는 아 믿을 수 있는 키커다. 이런 어떤 신뢰감을 줘야 된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언젠가는 그런 상황이 올 거거든요. 분명히 킥 하나에 승패가 갈리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올 텐데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칩스나 빌스 같은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클러치 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팀 입장에서는 아 신뢰할 수 있는 키커 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뭐 팀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NFL에서 좀 오랫동안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출발은 잘 끊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단추만 잘 꿰어가면 되는 그런 구영애 선수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앞으로의 이 활약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펠컨스와 세인츠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말도 안 되는 돌핀스가 이겼어요. 말도 안 된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가 이번 시즌 대놓고 탱킹을 시전했던 팀이기 때문에 2연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한 줄 평이 뭐냐면 브라이언 플로레스 감독 위험한데 연승을 하고 이런 얘기 듣는 감독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구단주의 뜻과는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팀의 기조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연승한다 그러면 본인 레주메는 분명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런 팀을 가지고 스타 플레이어 다 빠지고 트레이드하고 뭐 방출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팀을 가지고 뭐 2연승을 하고 이러면 본인 레주메는 분명히 좋을 텐데 구단주 입장에서는 지금 말은 못 하고 사실 얼마나 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래서 그 구단주의 뜻과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못해서 감독들이 위험한 게 아니라 네. 브라이언 플로레스는 지금 2연승을 해서 좀 위험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네. 콜츠로서는 역시나 이제 브리셋의 빈자리가 좀 있어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평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혹시 뭐 옛날에 이거 아세요? 동렬이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근데 이날 콜치가 보면 브리셋도 없고 네.
T.Y. 힐튼도 없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쿼터백도 주전 쿼터백이 빠졌고 넘버원 리시버도 빠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백업들이 계속 들어와서 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공격력이 정말 좋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기 두는데 차포 떼고 그렇죠. 장기를 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되게 어려운 경기를 했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저번 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 비네텔리가 이날도 또 PAT를 미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날까지 해서 이번 시즌에 벌써 PAT 미스가 6번입니다. 네. 근데 이날 PAT 미스도 승패에 분명히 영향을 끼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16대 12 4점 차이 승부였잖아요. 그렇죠. PAT를 넣었다라고 그러면 16대 13으로 필드골 하나만 필요한 상황이고 최소한 이제 네. 연장전까지라도 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 마지막에 콜츠가 마이애미 16야드까지 이제 전진을 했었거든요. 그럼 거기서 터치다운을 굳이 안 하더라도 공격이 안 되면 필드골로 이제 타이하고 연장전을 갈수 있는 가면 거죠. 되는데 네.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터치다운을 해야만 됐던 상황.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국 패했는데 그래서 이날도 좀 PAT 실패한 게 승패에 영향을 미쳤다. 근데 결국은 뭐랄까 이런 작은 실수들 하나하나가 내 경기 승패를 좀 가르게 되는 그런 어떤 좀 결정적인 순간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번 주 경기들이 유난히 더 그랬지만 사실 NFL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평준화된 리그다. 그렇기 때문에 강팀과 약팀, 뭐 아주 극단적으로 잘하는 팀과 극단적으로 못하는 팀을 몇 개를 제외하면 아웃라이어들 몇 개를 제외하면 네. 대부분들이 상위권과 하위팀의 전력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면 한 경기 한 경기 이기기가 되게 힘들고 그렇죠. 그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거기서 한 점 차이가 승패를 가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AT 하나 미스하는 것도 정말 큰 차이가 될 수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운영 방식을 이게 좌우하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라고 네. 말할 수 있겠죠. 앞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칩스 경기에서도 마지막 이제 그 그렇죠. 투포인 컨버전을 하면서 정말 이게 필드골만 그러니까 필드골까지만 막아내면 우리가 적어도 연장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이제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작은 부분도 다 챙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돌핀스 얘기하면서 아까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업셋도 많고 뭐 예상 이외의 그런 결과 나오면서 재밌는 경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주 경기들 중에서 물론 이제 재밌는 경기들이 프로에서도 많았지만 이번 주 칼리지 풋볼에서 정말 재밌는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 랭킹 2위, 3위 LSU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과 알라바마 대학의 경기. 이 경기가 이제 사실 이제 뭐 랭킹이 이제 이 경기 직전에 이제 플레이오프를 준비한 랭킹이 나오면서 LSU가 2위, 알라바마가 3위로 이렇게 나왔지만 그 전에 이제 AP 폴에 의한 랭킹에 의하면 LSU가 1위, 알라바마가 2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1, 2위 팀의 대결이었는데 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상당히 재밌는 경기였어요. 그래서 46대 41로 LSU가 이겼거든요. 네. 알라바마가 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하이스만 위너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뭐 저희가 항상 이제 드래프트 얘기하면 1순위 픽으로 이제 투아, 탕거바이올로와 이 선수를 얘기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1순위 드래프트 픽으로는 계속 얘기를 했지만 하이스만 트로피 지금 1순위는 아니거든요. 투아가. 그보다는 이제 다른 선수들이 몇 명이 더 있는데 이 LSU의 쿼터백 조 버로우라는 쿼터백이 시즌 초에 사실은 뭐 하이스만 후보로 전혀 거론이 되지 않다가 팀이 랭킹 1위까지 올라가면서 본인이 그걸 많이 이끌면서 평가가 상당히 개선이 되고 그러면서 시즌 초반에 하이스만 트로피의 1순위였던 오클라호마 쿼터백 제일런 허스와 사실 상당히 비등비등하게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경기 알라바마를 이기는 이 경기에서 하이스만 트로피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 그 정도 조 버로우가 잘해줬는데 제가 이 조 버로우를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 선수가 드래프트 1순위도 바꿔놓을 수 있겠더라.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제 투아만 얘기하고 뭐 저스틴 허버트도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조금 저희가 언급은 안 했었지만 조 버로우가 이 경기를 통해서 본인을 확실히 각인을 시켰고 물론 이제 시즌 내내 계속 올라왔지만 투아를 상대로 또 이겼거든요. 그리고 투아 턴거바일러 선수가 올 시즌 내내 뭔가 지난 시즌만큼의 어떤 솔리드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그렇죠.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투아도 보면 이제 발목 부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 전에 이제 이렇게 발목 수술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아직 이제 제 기량을 100%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데 그래도 어쨌든 조 버로우 선수가 너무 잘했고 조 버로우가 어찌 보면 넘버원 픽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 버로우가
LSU라는 SEC 저희가 전에 칼리지 풋볼 그 한번 특집 방송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칼리지 풋볼에서 가장 센 컨퍼런스가 SEC거든요. 사우스 이스턴 컨퍼런스인데 거기에 이제 알라바마도 있고 LSU도 있고 조지아, 오번 뭐 이런 팀이 다 몰려 있는데 거기서 지금 전승으로 팀을 랭킹 1위까지 이끌고 있다. 그리고 알라바마 만년 우승 후보인 알라바마를 이겼고 그리고 지금 프로 스타일의 오펜스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프로 레디한 쿼터백이다. 그러니까 전에 한 이제 그 우리 시청자분께서 질문해주신 것 중에 드웨인 해스킨스에 대해서는 프로 레디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대학 때 뛰었던 시스템이 프로에 가서 적응하기 좀 힘든 그런 시스템이라 프로 레디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조 버러는 반대로 지금 상당히 프로 레디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프로에 그 갖다 놔도 시스템에 금방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체력도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패싱 능력과 스크램블링 능력이 다 좋아서 사실 어떻게 보면 투아보다 더 먼저 드래프트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2승을 하면서 1라운드 픽에서 조금 멀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 2번 픽, 3번 픽 정도만 가도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투아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저스틴 허버트도 있고 조 버러도 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저스틴 허버트는 반대로 이제 조금 이제 프로 시스템에 아직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보다는 투아나 그 조 버러라는 두 명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있는 쿼터백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넘버원 픽이 아니더라도 넘버 2 정도까지는 가면 너무 실망하지 말자. 네. 라고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어쨌든 뭐 드래프트를 하더라도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라마 잭슨 선수가 지금 이 동기들 위에 이제 4명이 먼저 뽑히고 5번째로 뽑혔는데 그 중에 지금 제일 잘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뚜껑 열어봐야 된다. 그럼요. 네. 어쨌든 이제 돌핀스가 정말 놀랍게 시즌 2승을 거뒀다는 소식을 끝으로 이렇게 이 경기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경기 이제 세 번째 픽6 경기입니다. LA 램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경기였는데 이 경기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앞선 경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말 몇 아웃라이어를 제외하고는 뭐 굉장한 격차가 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틸러스가 정말 앞서는 이제 차포 떼고 경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경기 뭐 시즌 내내 사실 뭐 차도 떼고 포도 떼고 지금 상 마 다 뗐어요. 거의 뭐 잇몸으로 경기를 하고 있는 수준인데 이 경기에서 또 LA 램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참 마이크 탐린 감독의 역량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대단하고 사실 이제 수비도 상당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 경기 프리뷰하면서 뭐라고 그랬었냐면 램스가 의외로 이 경기 위험할 수 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스틸러스 수비가 강하고 특히 이제 그 패스 러시와 네. 턴오버 유발이 많기 때문에 램스가 그 수비를 만나서 좀 고전할 수 있다. 네. 근데 스틸러스는 공격은 안 좋기 때문에 양 팀이 공격이 둘 다 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로우 스코어링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맞아요. 그러면서 아슬아슬하게 램스가 공격이 좀 더 좋아서 이기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일단 앞부분은 맞았어요. 그런데 뒷부분이 안 맞았죠. 램스가 생각보다 너무 고전을 하면서 결국 이제 스틸러스 수비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네. 이날 램스 공격이 어느 정도 안 좋았냐면 이날 스틸러스가 17대 11로 이겼잖아요. 그럼 이제 램스가 12점을 냈는데 그 중에 펌블 리턴 터치다운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유일한 터치다운이었고 또 에런 더널드가 세이프티를 기록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9점이죠. 수비가 9점을 올려준 거. 그러니까 공격에서는 필드골 하나 득점한 게 전부예요. 네. 그리고 그 정도로 스틸러스 수비가 좋았다. 라고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스틸러스 수비가 그 이렇게까지 램스를 완벽하게 막아낸 비결이 뭐냐라고 하면 최근 이제 램스가 올 시즌 내내 사실 그 탄걸리 중심의 러싱 공격이 안 되면서 고프와 이제 리시버들 간의 패싱 공격으로 이제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잘 안 풀리고 하는데 거기서도 중심이 누구냐면 쿠퍼컵이다. 네. 근데 이날 보면 스틸러스가 쿠퍼컵을 중점적으로 방어를 했어요. 심지어는 쿠퍼컵을 더블팀까지 하더라. 네. 그러면서 쿠퍼컵이 이날 공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봉쇄를 당하면서 쿠퍼컵이라는 슬롯 리시버를 막은 것만이 아니라 제러드 고프의 어떤 심적인 의존하는 대상 그를 완전히 이제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고프가 이날 뭐 사실 상당히 좀 당황을 한 거죠. 네.
패스러시도 뭐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는데 내가 제일 믿는 선수도 완전히 차단당하니까 상당히 당황하다.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안전장치가 없어서 상당히 이제 고생을 했는데 특히 이제 스틸러스 패스러시가 이날은 램스 그 오펜시브 라인 완전히 농락했죠. 특히 이제 그 패스러시도 그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을 완전히 공격을 하면서 중앙에서 바로 꿰뚫고 들어가면서 제런 거프를 바로 그냥 눈앞에서 괴롭혔죠. 그래서 이제 3-4 시스템을 쓰는데 스틸러스가 그 3-4 디펜시브 엔드 캐머런 헤이워드 그 중앙에 있는 노스태클 자반 하그레이브 이런 선수들이 경기 내내 파큐 중앙에서 계속 괴롭혔고 그러면서 이제 거프가 패스를 하려고 그러면 팔을 쳐서 펌블을 만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오펜시브 라인이 상당히 이제 중앙 부분에 이제 밀집해서 이제 좀 패스러시를 막으려고 하면 아웃사이드에서 TJ 왓이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안팎에서 패스러시가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그 램스 온라인이 이날은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제러드 거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쪽 저쪽 패스러시 살피기에 바쁘더라. 그런 경기였습니다. 결국 램스 입장에선 사실 이제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제러드 고프 선수에게 정말 막대한 돈을 그렇죠. 안기면서 연장 계약을 맺었고 지금 이 타드 걸리 선수에게도 굉장히 큰 계약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벌써부터 LA 램스가 내년 시즌, 후내년 시즌 이 정말 가득 찬 셀러리 캡 때문에 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 벌써부터 돼요. 그렇죠. 이제 두 선수가 잘해준다고 그러면 그래도 잘 썼다, 돈 잘 썼다라고 할 텐데 두 선수가 지금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더군다나 이제 오래 계약한 이제 장기 계약인데 이거 참 문제다. 그래서 이제 뭐 셀러리 캡을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두 선수들인데 다른 선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긴 하겠죠. 반면 이제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민카 피츠패트릭을 데려온 것은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그렇죠. 사실 진짜 그 이날 사실 패스러시가 잘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이날도 턴오버를 4개나 유도를 했다. 근데 거기에 또 민카 피츠패트릭이 정말 또 큰 역할을 했다. 네. 특히 이제 뭐 경기를 마무리하는 인터셉션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 중간에는 43야드 펌블 리턴 터치다운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카 피츠패트릭이 어떻게 보면 턴오버가 나오는 자리에 가서 사실 운 좋게 그거를 가져가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농구로 치면 리바운드 잡는 위치 선정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공이 움직이는 방향, 선수들이 움직이는 방향에서 어디서 플레이메이킹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잘 알아낸다. 그래서 거기서 턴오버를 본인이 잘 캐치해내더라라는 게 이것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감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피츠패트릭이 오면서 그 뭐 턴오버들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스틸러스 수비가 뭐 한 단계가 아니라 몇 단계는 상승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피츠패트릭이 온 후로 지금 이제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틸러스 입장에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좋은 트레이드였다. 반면 마이애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드래프트 픽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피츠패트릭을 주고 받아간 1라운드 픽이 계속 지금 순위가 낮아지고 있다. 처음에 트레이드했을 때 당시만 해도 계속 이제 연패에 빠져 있었던 스틸러스기 때문에 지금 픽이 떡상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어느새 지금 스틸러스가 승률이 5할을 넘어섰어요.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를 엿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까지 스틸러스가 선전하면서 돌핀스는 참 고민이 될 텐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전에 여러 차례 말했지만 탱킹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껏 돼야지 네. 이렇게 이제 좋은 선수들 다 방출하고 드래프트 픽 받아와도 그 이상의 선수를 뽑을 수 있겠느냐. 지금 사실 이제 드래프트 픽이 점점 낮아지는데 그 드래프트 픽을 가지고 지금 민카 피츠패트릭만한 선수 뽑을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돌핀스의 피츠패트릭과 스틸러스의 피츠패트릭 두 선수가 최근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두 피츠패트릭이 지금 상당히 마이애미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네요. 두 피츠 매직이 네. 그 돌핀스 오너의 지금 마음을 상당히 심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놓은 지금 그 팀 그 탱킹 구조인데 네. 이걸 두 피츠패트릭이 망치고 있다. 완전히 망치고 있어요. 그런 상태죠. 근데 어쨌든 이제 스틸러스가 수비가 상당히 좋기도 했지만 램스가 공격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 서드 다운에서 14번의 기회 중에 한 번 성공. 퍼스트 다운 컨버전이 하나 있었고요. 네. 포스트 다운 2번 다 실패.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공격이 안 좋았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숀 맥베이가 어떤 뭐 시도까지 했었냐면 자기 진영 29야드에서 페이크 펀트를 하더라. 얼마나 사실 이제 절박했으면 이런 것까지 했느냐. 맞는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페이크 펀트를 하더라도 이게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렇죠. 본인 진영 깊숙이 해서 하는 건 너무 리스키하다.
근데 그 정도로까지 사실 좀 절박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제 스틸러스도 수비를 잘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스틸러스도 공격은 정말 형편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러닝백 제임스 코너의 백업인 그 백업의 백업인 제일런 세뮤얼스가 나왔는데 뭐 힘을 전혀 못 썼죠. 뭐 29야드 러싱. 그다음에 그 리시버 이제 제임스 워싱턴도 득점권을 향해서 공을 주고 막 뛰다가 펌블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좀 스틸러스 공격에서도 조금 희망적인 부분을 찾아보면 일단 지금은 이제 넘버원 리시버가 주주 스미스 슈스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주주한테 더블팀이 가거든요. 어쨌든 넘버원 리시버한테 더블팀이 들어가면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사실 주주 본인도 앤토니오 브라운한테 더블팀이 갈 때 그걸 활용해서 본인도 이제 발돋움을 했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본인한테 더블팀이 가는데 그거를 다른 젊은 리시버들이 잘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 제임스 워싱턴도 펌블하는 실수를 하긴 했지만 이 제임스 워싱턴이 사실 그 메이슨 루돌프하고 같이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서 뛰었던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쿼터백과 리시버로 손발이 잘 맞는 선수들이고 네. 거기다가 신인인 디언테이 존슨까지 상당히 좀 기량이 좋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선수들, 젊은 선수들이 주주가 더블팀이 될 때 그걸 활용해서 잘 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꼭 올 시즌이 아니더라도 미래를 봤을 때 빅벤이 돌아오던 아니면 그 후에 이제 진짜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다른 사람을 이제 영입을 하더라도 이 젊은 리시버 그룹은 그래도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그나마 좀 희망을 가져올 만한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스틸러스의 미래는 생각보단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수비진이 상당히 좋고 젊은 선수들도 많고 그리고 돌아올 선수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이제 공격에서는 일단 제임스 코너 돌아오고 쿼터백만 어쨌든 뭐 빅벤이든 누구든 이렇게 찾아놓으면 뭐 리시버 진영도 젊은 선수들로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그러면 스틸러스도 충분히 뭐 지구 우승 내지는 그 이상을 늘 그랬던 정상권을 넘볼 수 있는 팀이다. 네.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LA 램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네 번째 픽6 경기 이 캘러니 팬서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기로 이어가겠는데요. 24대16 패커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역시나 눈 오는 램보 필드. 맞습니다. 그린베이 패커스가 역시나 이 추운 곳에서 강점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운치가 있었죠.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첫 줄에 제가 적어온 게 뭐냐면 플레이오프 같은 분위기였다. 근데 왜 그러냐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는 이제 눈 오는 램보 필드. 우리 플레이오프 때 이렇게 보는 그런 그렇죠. 광경이잖아요. 상당히 이제 좀 운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질렛 스타디움이라든지 램보 필드, 뭐 솔저 필드 맞아요. 이런 데들은 사실 이제 겨울에 눈 내리는 경기장에서 플레이오프를 치르면 상당히 좀 인상적이잖아요. 분위기 있잖아요. 근데 이날 그렇게 눈이 오길래 진짜 플레이오프 경기 같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날 경기가 어떻게 끝났냐면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마지막에 터치다운을 하기 위해서 러싱을 했는데 1야드 앞에서 잡혀가지고 경기가 원 포지션 차이로 끝났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슈퍼볼 34가 그렇게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슈퍼볼 34가 그때 테네시 타이탄스와 세인트루이스 램스, 당시 세인트루이스 램스였는데 두 팀의 경기에서 원 포지션 차이에서 경기 끝나는 마지막 플레이에서 그 타이탄스가 그 엔드존을 향해서 가다가 1야드 앞에서 태클을 당하면서 거기서 경기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진짜 1야드 차이로 슈퍼볼을 패했다라고 했었는데 이날 경기가 딱 그렇게 끝났어요. 이날 경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8점 차, 원 포지션 차이였는데 엔드존 바로 앞에서 맥카프리가 경기 종료와 함께 태클이 되면서 경기가 이렇게 끝났죠. 그래서 슈퍼볼 34와 같은 그런 분위기, 그만큼 치열한 경기였다. 네. 라는 거였습니다. 이날 끝나고 이제 에런 로저스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Winter is here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겨울이 왔다. 그리고 자기는 추운 날씨가 되게 좋다고. 아무래도 뭐 거기가 이제 홈이고 거기서 이제 오래 뛰었으니까 그리고 분명히 그런 환경에서는 에런 로저스 및 패커스가 홈필드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당연히 좋겠죠. 뭐 사실 브레이디도 질레 스테디움에서 눈 오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난리 나죠. 사실 원정팀이 그런 데 와서 이기기 쉽지 않거든요. 네. 경기 그런 전통 있는 경기장 와서 경기하는 것도 그 자체로도 어려운데 눈까지 압박감이 온다. 들잖아요. 눈까지 온다. 그럼 뭐 힘들죠.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참 그 지역마다 그리고 선수들마다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탐 브레이디 같은 경우는 추운 데서 경기를 잘하고 그 전에 이제 페이튼 매닝. 네, 페이튼 매닝 같은 경우는 추운 데는 잘 못했지만 더운 데서는 정말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고 춥지 않은 환경이라고 그러면 사실 이제 날씨가 따뜻한 데도 있지만
홈 경기장이 돔 경기장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돔 경기장 이런 데 가면 특히 잘하더라. 그런 게 있었죠. 네. 근데 그러면서 선수들마다 정말 자신에게 또 맞는 어떤 그 팀 그리고 경기장 이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에런 로저스는 이제 프로에 가서 이렇게 뭐 지금 이제 추운 날씨에서 뛰긴 하지만 원래는 캘리포니아 지역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변화가 있었는데 브레이디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브레이디도 그렇고 근데 이 두 선수들은 뭐 캘리포니아에서 정말 좋은 날씨에서 따뜻한 날씨에서 뛰다가 이제 뭐 추운 날씨에 뛰는 이제 프로 경기장에 가서 거기서 이제 홈필드 어드밴티지의 가치를 느낀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서 가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지 않았을까. 네. 어쨌든 참 그린베이 패커스가 에런 로저스가 있으면 그냥 로저스가 있는 한 이 팀은 강팀이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경기가 아니었나. 특히나 이제 홈에서는.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팬터스가 원정이었지만 상당히 이날 마지막까지 뭐 한 포지션 차이로 이제 승부를 펼치면서 아쉽게 네. 이제 1야드 차이로 패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잘했어요. 네. 특히 이제 그 후보 쿼터백인 카일 알란 선수가 사실 계속 잘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날도 보면 눈이 내리는 상황에서도 300야드 이상 패싱을 하고 또 하나 놀랬던 거는 이날 로저스처럼 스크램블링을 잘하더라. 그래서 뭐 상당히 좋은 플레이를 많이 했는데 아쉬운 거는 중요한 상황에서 2개의 턴오버를 했는데 그게 승부에 좀 영향을 미쳤다. 네. 이게 뭐가 있었냐면 이 쿼터에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50야드 부근에서 펌블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린베이가 그 공을 이제 잡아서 금방 이제 터치다운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3쿼터 중반에 이제 추격하는 상황에서 그린베이 11야드까지 이제 전진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터치다운을 노리고 엔드존에 던진 패스가 인터셉트를 당했다. 네. 득점 기회가 무산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승패에 영향을 미쳐서 좀 아쉬웠다. 근데 이제 공격만이 아니라 팬터스는 수비에서도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게 뭐냐면 팬터스가 뭐 칩스나 마찬가지로 런 디펜스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전에 이제 49ers하고 할 때도 보면은 49ers가 오펜시브 태클 주전 2명이 다 빠진 상황에서도 그 팀을 상대로 해서도 엄청나게 러싱 야드를 내줬었는데 이날도 보면은 패커스 오펜시브 라인한테 경기 내내 밀렸어요. 그러면서 에런 존스가 정말 이제 빅 런도 많이 했고요. 빅 플레이를 많이 만들어냈고 터치다운 3개. 그다음에 또 존스만이 아니라 자말 윌리엄스에게도 정말 이제 좋은 러싱을 많이 허용을 해서 네. 디펜시브 라인이 패스 러시는 잘해주지만 런 디펜스가 너무 취약하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그 승패에 좀 안 좋게 작용을 하더라. 네. 또 그리고 이날은 그 팬터스가 주전 코너백 제임스 브래드베리도 결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가 빠진 게 어떻게 작용을 했냐면 다반테 아담스를 막을 사람이 없더라. 브래드베리가 올해 상당히 좀 잘해주고 있는데 네. 이 선수가 있었으면 아담스를 그래도 어느 정도 봉쇄를 했을 텐데 브래드베리가 빠지니까 아담스가 뭐 그냥 완전히 그냥 활기를 치더라. 네. 그리고 아담스를 막지를 못하니까 패커스가 공격할 때마다 계속 이제 득점권에 들어가더라. 이런 부분들이 뭐 팬터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아쉬웠죠. 네. 근데 이제 팬터스 입장에서 두 가지만 좀 더 지적을 해보면 일단 하나는 플레이콜. 이제 그 팬터스 론 리베라 감독이 조금 이제 갬블링을 좀 많이 하는데 지난주에는 자기 진영 36야드에서 페이크 펀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4쿼터 12분 정도를 남기고 투 포지션에서 한 포지션 차이로 쫓아가는 터치다운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도 충분히 있기도 하거니와 투 포지션에서 터치다운을 해서 한 포지션 차이로 쫓아갈 수 있는데 네. 거기서 터치다운하고 투 포인트 컨버전을 하더라. 굳이 그렇게 했었어야 될까? 근데 그걸 실패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7점 차이가 될 수 있는 거를 8점 차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아까 말씀드렸던 맥캐프리가 마지막에 터치다운을 했더라도 거기서 투포인트 컨버전을 성공시켜야 연장전까지 갈 수 있는 부담이 오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무의미한 갬블이 아니었을까라는 부분이 하나가 좀 있었고 사실 리베라 감독이 그런 이 조금은 무모한 플레이 콜링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지적을 많이 받는 편이긴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지난주에도 페이크 펀트 하고 나서 질문을 받았었고 이번 주에도 이제 사실 이제 그 투포인트 컨버전 하고 나서 질문을 받았었는데 공통적으로 뭐라고 답변했냐면 산술적으로 확률이 높은 거에 난 걸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산술적으로 확률이 높을까라는 게 조금 이상해요. 그 산술 시스템이 저희와는 좀 다른 것 조금 아닌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라는 게 네.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문가니까 뭐 저희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많이 알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플레이 콜링이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이제 갬블링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한 포지션 차이로 쫓아가서 다음 공격에 이제 터치다운을 해서 동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거를 6점 차이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또 오심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패커스가 올해 유난히 이제 좀 오심 이런 어떤 논란에 많이 휩싸이는데 그래서 뭐 라이언스 경기도 얘기를 했었고 이날도 뭐가 있었냐면 그 전반전 한 4분여 남은 상황에서 팬더스 디펜시브 태클 제럴드 맥코이가 엔드존에서 그러니까 패커스 엔드존에서 그 러핑 더 패서 페널티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슬로우 모션으로 봤을 때 이게 러핑 더 패서였느냐? 아 기억나요. 예. 이게 러핑 더 패서이냐? 근데 사실 공을 그 시점까지는 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에런 러저스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게 애매하다. 뭐 오심이라고까지 말하기 그렇고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근데 조금 이거는 좀 납득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거를 러핑 더 패서를 주면 색을 하지 말라는. 아 그러니까 뭐 경기 어떻게 하나요, 진짜? 예, 투핸드 터치 풋볼도 아니고.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그게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 그게 어쨌든 퍼스트 다운이 갱신이 되면서 페널티로 그쵸. 그 패커스가 사실 이제 드라이브가 연장됐을 뿐만 아니라 그게 원래 사실 페널티가 아니었다 그러면 4분 정도 전반전 4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엔드존에서 그 공격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팬더스가 펀트로 공을 넘겨받으면 하프라인 근처죠. 하프라인 그쵸 근처나 그 안쪽에서 공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전반전 끝나기 전에 득점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팬더스 입장에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좀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NFL이 정말 재밌는 리그고 미식축구가 정말 재밌는 종목인데 심판들이 진짜 망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주관적인 판단들이 조금 이렇게 좀 많이 개입을 하게 되면 이게 사실 뭐 당사자인 선수들이나 코칭 스텝 그다음에 이제 보는 팬들까지도 상당히 좀 우라통이 터지는 경우들이 있죠. 네. 대표적으로 작년 이제 플레이오프. 아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거는 정말 우승을 노리는 팀한테 그런 어떤 사건이었죠. 그럼 진짜 중요한 경기잖아요. 사실 이런 경기는 한 경기잖아요. 물론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에 한 경기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래도 정규 시즌 경기랑 플레이오프 한 경기는 굉장한 차이가 있으니까 임팩트가 훨씬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올해 이제 뭐 PI 챌린지 할 수 있는 규정도 좀 도입되고 했는데 뭐 어쨌든 저는 그래서 주장하는 게 AI가 도입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종목이든 네, 좀 기계 심판들이 도입이 돼 좀 정확하게 판정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저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커스는 아까 이제 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날 에런 존스가 정말 확실히 빛났어요. 그래서 올 시즌 에런 로저스 외에도 또 하나의 에런 존스를 발굴했다는 게 사실 패커스 입장에서 상당히 큰 수확인데요. 네. 사실 에런 로저스가 어떻게 보면 이날 터치다운도 없었고 지난주에 사실 차저스 경기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패커스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에런 로저스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에런 존스가 이만큼 활약을 해주니까 러싱 게임이 잘 되니까 또 이제 에런 존스가 패싱 공격에서 큰 역할을 해주니까 에런 로저스가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로저스가 되게 사람들이 이제 흔히 패싱 부분에만 좀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 빛나는 부분은 저는 운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노련하죠. 네, 그러니까 굳이 패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무리해서 패스하지 않고 옆에 러닝백 주고 러닝백이 계속해서 이제 야드를 따내면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이기면 되겠다. 그러면서 시간 잡아먹고 그렇죠. 상당히 그런 면에서 그리고 뭐 이제 수비가 실수하면 그걸 아주 여지없이 그걸 그럼요. 프리플레이 이런 거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경기 운영이나 이러면서 아주 노련하죠. 네. 근데 이제 경기 후에 그래서 에런 존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MVP 후보로 거론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크리스찬 맥커프리와 뭐 비슷한 수준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맥커프리와 함께 MVP 후보로 거론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좀 아니다. 같이 놓고 얘기할 그런 레벨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존스가 물론 그 맥커프리처럼 러싱과 패싱 공격을 다 잘해주고는 있는데 아직 맥커프리하고 비교하기 좀 이르다. 그건 좀 성급하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팬서스는 냉정하게 크리스찬 맥카프리의 팀이고 그린베이 패커스는 에런 로저스의 팀이지 에런 존스의 팀이 아니잖아요. 제가 딱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MVP라고 그러면 리그 MVP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에런 존스는 팀 내 MVP도 아니다. 맞아요. 이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맥커프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캠 뉴턴이 빠진 상황에서 팀을 캐리하고 있는 선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캠 뉴턴이 있었어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까지 어쨌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에런 존스가 잘해주는 건 맞는데 팀 내 MVP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그렇죠. 리그 MVP라고 말하는 건 좀 어림도 없지.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에런 로저스가 모처럼 이제 동료를 좀 이렇게 좀 립 서비스. 해주고 또 마침 이제 또 크리스천 맥커프리하고 붙었던 경기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해주는 거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건 좀 조금 넘었다 선을 네. 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패커스에서 말씀을 드리면 올 시즌 패커스 경기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날도 자유계약으로 영입한 프레스턴 스미스 이날도 색을 2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올 시즌 자유계약으로 영입했던 프레스턴 스미스, 자데리어스 스미스 2명이 거의 매 경기 색을 하면서 진짜 스미스 앤 스미스. 그렇죠. 스미스 형제 2명이 물론 이제 실제 형제는 아니지만 형제는 아니지만. 프레스턴이 색 10개, 자데리어스가 8.5개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선수를 빼면 지금 팀 내 색 1위가 2.5개, 그 다음에 1.5개거든요. 그러면 이 두 선수를 영입하지 않아서 지금 패커스 어땠겠느냐 수비가. 그래서 이게 사실 패커스가 올 초반에 그 팀을 캐리한 건 수비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 두 선수가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패커스가 지금 이 정도 위치에 있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이제 패커스만이 아니라 같은 지구 내에 지금 바이킹스도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지구 경쟁이 경쟁하기가 훨씬 힘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캠 뉴턴 선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주셔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캠 뉴턴 선수가 이번 시즌이 끝나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서서 이제 조금 이제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뭐 일단 올 시즌의 출장은 더 이상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얘기들은 일단 많이 네, 있고요. 시즌 아웃은 기정사실화됐죠.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가 이제 좀 우려가 되는데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베어스가 캠 뉴턴을 트레이드해 가야 된다. 근데 사실 베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쿼터백 하나 바꾸면 달라질 수도 있는 그렇죠. 팀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쿼터백이 캠 뉴턴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캠 뉴턴이 만약에 지금 뭐 캐롤라이나에 안 돌아간다고 그러면 뭐 여러 팀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질 것 같긴 합니다. 네, 어쨌든 뭐 트루비스키랑 비교할 만한 그런 아무리 부상을 입고 뭐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트루비스키랑 비교를 당할 만한 그런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트루비스키를 보면 뭐 이제 뭐 프로에 입단할 때는 많은 기대를 받고 입단했고 작년에 또 팀을 플레이오프까지 올려놓을 때만 해도 기대가 컸는데 올해 트루비스키는 좀 다른 선수이기 때문에 그 선수와 비교하기 좀 그렇죠. 네. 아무튼 이제 팬서스와 패커스의 경기, 이 패커스가 승리했다는 소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